그럼 당연히 이 수신금리와 여신금리의 갭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쉽게 예를 들어서 지금 적금을 넣는데 금리가 1%다. 그럼 똑같이 여신금리도 1%로 돈을 빌려주지 않을 거잖아요. 은행에서 돈을 1%로 받는데 1%를 빌려주면 은행에서 남을 게 없다는 거죠, 결국. 그럼 결국 여신금리가 수신금리보다는 높아야지 은행이 예대 마진이 갖고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서 예대금리 차 시정 조치하겠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돈을 맡겨서 이자를 받는 금리는 1%인데 돈을 빌려줘서 대출을 해서 이자를 갚는 금액이 5%다. 그럼 갭이 4% 차이가 나면 너무나 많이 받는 거 아니냐, 너희. 너희가 은행 장사 이렇게 하는 건 알겠는데 우리 서민들 지금 힘든 상황인데 이 갭 차이가 이렇게 크면 되겠냐? 좀 상황에 맞춰서 좀 해줘,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예대금리 시정 조치를 금융감독원장님께서 하신다는 거고요. 자, 결국 온라인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불가피하다. 이거는 결국 지금 올해 대출 규제를 계속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이와 같은 규제를 계속적으로 할 거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어필한 거고요. 또 차주 단위 DSR 규제 강화를 한다는 것 때문에 훨씬 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방향성을 어느 정도는 인지할 필요가 있다. 지금 기사를 읽음으로써 여러분들이 또 느껴야 될 건 뭐냐면, 차주 단위 DSR로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 부모님께서 힘들게 지금 돈을 버셔서 사신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대출이 많이 껴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출에 이 DSR이 적용이 받아버리면 굉장히 힘든 상황들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주택 집도 있을 거고 1주택인 집도 있을 거고 2주택인 집도 있을 거고, 막 부모님의 여러분들 상황에 맞춰서 다 집에 이제 다 다른데, 그리고 현재 지금 보험업계에서 실손보험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있거든요. 이 실손보험인 대폭 인상을 추진하는데, 이 정 원장님은 보험료율도 가격이기 때문에 알아서 이제 조정이 돼야 된다. 그런데 보험료율이 국내 실생활과 관련된 보험일수록 합리성을 바탕으로 결정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여러분들도 대부분 실손보험이라는 걸 가입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보험은 많이 대부분 가입하지만 그래도 가장 필요한 보험이 이 실손의료보험이에요. 실손의료보험. 그런데 이게 예전에는 굉장히 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막 몸 안 좋고 하거나 그러면 막 도수치료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요즘에 아프지 않아도 안마 마사지를 받기 위해서 도수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엄청 싼 보험이야. 그리고 일반인들도 굉장히 필요한데, 이런 걸로 뭐 과다 청구가 되고 막 보험 사고를 일으키고 막 하다 보니까 보험사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게 상품 돈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이런 실손보험을 계속 유지시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보험료를 계속 인상을 시켜야 되는데, 이 인상 폭이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이제 보험업계에서 우리 도저히 못하겠어요, 실손보험 인상할래요 말하고 했지만, 이제 이러한 실손보험이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의료 체계가 굉장히 지금 잘 돼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어찌 보면은 이게 사회보장 제도는 아니지만 사회보장 제도처럼 이 실손보험이라는 걸 이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금액이 너무 뛰어버리면은 이제 일반 서민들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합리성을 바탕으로 결정하는데 지켜보겠다는 거예요. 지켜보겠다.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내용이, 이러한 이슈들이 좀 있구나, 이런 걸 알았으면 좋겠고, 또 정 원장은 사모펀드 사태에 관련된 하나금융주주 부회장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를 얘기했다는데, 이건 그냥 뭐 넘어가세요. 이런 것까지 뭐 볼 필요는 크게 없을 것 같다. 자, 두 번째 기사는 주거래은행 앱 하나로 계좌관리 하는데, 이것도 뭐 금융권 취업을 여러분들 준비하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왜? 금융권 취업을 준비하면 이 오픈뱅킹 이슈를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활용하면 되는지 알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 기업에 취직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취직해서 오픈뱅킹을 대부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내가 어디를 고를까라는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 보면 굉장히 좋을 수가 있죠. 자, 직장인 A씨는 매월 급여일마다 4~5개 은행 앱에 접속해 월급 통장, 생활비 통장, 각종 통장 관리하느라 번거로웠다. 아유, 요즘 누가 이래요. 근데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왜? 오픈뱅킹을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다. 여러분들, 그러던 중 오픈뱅킹 서비스 시행 이후엔 주거래은행 앱 하나로 수수료 없이 타은행 간 자금 이체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막 앱을 막 4~5개를 깔았어. 무거워, 불편해. 그런데 뭐가 생겼다? 오픈뱅킹이라는 게 생겨나서 하나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편리함을 줬다. 그런데 아직도 모르고 있는 주변에 지인들이 있다. 이런 지인들한테 알려보자. 이게 여러분들의 세일즈 역량이고 마케팅 능력이다. 미리 내가 금융권 취업을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해봤다는 걸 간접적으로 어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평소 현금을 잘 들고 다니지 않는 대학생 B씨는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을 때마다 채팅앱에 연동된 더치페이 서비스를 이용해 n분의 1로 그 자리에서 정산한다. 뒷말 없이 공평하고 편리해진 것이다. 와, 여러분 이런 거 더치페이 시스템 활용해 봤어요? 저는 아직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활용해 보지 않았는데 얼마나 좋아요. 활용하지 않았다면 활용해 보는 게 좋다. 금융 편의를 대폭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는 오픈뱅킹이 시행 2년 만에 순 가입자 수 3천만 명, 순 등록 계좌 수 1억 개를 돌파했다. 대단한 거예요.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 제가 은행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거든요. 엄청 저한테도 막 주변 지인도 소개해달라고 했어요. 그게 왜냐면 오픈뱅킹이라는 이슈는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되는데 이 시장을 어디에서 먼저 선점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알기로는 신한은행에서 굉장히 많이 좀 적극적으로 했어요. 타은행보다. 그래서 뭐 순 가입자 수가 이렇게 됐다는 게 물론 사람들의 니즈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이러한 효과들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시행된 지 2년이 됐기 때문에 디지털 금융 혁신의 성과로서 이러한 오픈뱅킹의 성과 이런 것들을 추이를 보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오픈뱅킹이 지금 잘 활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오픈뱅킹 서비스 중에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찾고 있는 게 뭐다? 잔액조회, 출금이체. 그러니까 간단한 거 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추가된 카드 및 선불 정보 관련 기능도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오픈뱅킹을 여러분들이 물론 알았겠지만 몰랐던 친구들이라면 굉장히 편리하고 좋은 거구나. 고객한테 어떠한 면이 좋은지를 찾아봐야 될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금융권 취업을 위해서 준비한다면 그러면 많은 은행들이 있는데 어디 은행의 오픈뱅킹이 더 좋은 거야? 왜 좋은 거야? 뭐가 차이가 있어? 이런 것들을 직접 비교해 보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올 자소서와 면접에 기업 포인트를 작성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될 거다. 그걸 혼자 하면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터디에서 각자 나눠서 하든 아니면 제 매식경을 꾸준하게 보면서 정보 정리를 하든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자, 금융위는 오픈뱅킹을 그동안 폐쇄적이었던 금융 인프라를 시장에 전면 개방하는 제도적 혁신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혁신적인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고객들한테 잘 전달해 주면 굉장히 좋은 순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다. 출금이체 서비스를 이용해 타은행간 자금이체를 간편하게 할 수 있고 해외 송금 앱을 통해 수수료도 절감한다. 어이구 좋다. 또 지역화폐 앱을 이용해서 지역 내 가맹점에서 생필품까지 구매하는 것도 출금이체를 활용한 서비스다. 와 너무 좋아. 그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듣는 것과 내가 해보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걸 직접 해보면서 뭘 느끼는지 엄마한테 엄마 이거 한번 해봐 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이걸 하면서 엄마 좋은 점이 뭐가 있어? 기존에 쓰던 거랑 그러면 좀 불편한 게 뭐가 있어? 그런 걸 찾아내는 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부다. 그리고 그러한 자료들을 어디서 원한다?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면접관들이 원할 수밖에 없다. 왜? 이 살아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공부라는 거는 이러한 것들을 공부하는 게 진정으로 살아있는 공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고가 조금이 확장되고 생각이 조금 더 넓어지는 매식경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매식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